소리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을 좀 하라고 질문권을 줍니다. 아무도 질문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느닷없이 중국 기자가 나타납니다. 계속 한국 기자에게 질문을 요청합니다. 건방진 놈이에요, 아주. 결국은 중국 기자에게 질문권이 넘어갑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모든 분들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 울컥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있는 이것이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라 우리 세대를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슬프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교실은 지금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1시간 동안 저 혼자 떠들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듣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이 자리에 오면서 그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보니까는 이게 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답입니다. 정말로 정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는 이곳을 올 때 아무것도 궁금한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거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팔조에 가운데 계신 왜 오셨어요? 그냥 수료식이죠, 그렇죠? 수료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수료입니다, 그야말로. 그렇죠? 모든 것을 끝내는 일이에요. 이건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할 그냥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참석 안 하면요, 별로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곳에 아무런 목적이 없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아무런 궁금증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누군가의 교육자가 하는 말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한심한 사람이래요. 한심한 사람 제1위랍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무것도 궁금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랍니다. 저는 어때요? 제일 한심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나도 여러분도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제가 설문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중에서 제가 한 장만 뽑아서 주인공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정말 모르겠음. 스펙과 경험은 언제 쌓나? 누가 쓰셨어요? 연애에 대해서는 지금 하기도 힘든데 이러다 30대 때는 연애할 수 있을까? 미래. 당장 젊을 때는 뭐라도 일거리가 있다지만 중년 노년이 되어서도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괜찮아요. 누구세요? 우리는 언제나 용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감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누구세요? 없어요. 그럼 또 부르면 또 없겠네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나이가 들수록 어릴 때처럼 순수하게 친구가 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 속상하다. 그러세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책 한 권 주세요. 이 책은요, 지금까지 인생을 배운 것 중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진짜예요. 대학 4년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 영상을 보여드린 거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수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요, 우리 대학 4년 동안에 우리가 배우지 않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저는 항상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 저거를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늘상 했어요. 저걸 미리 알았다면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이 글은 사실은 스티브 잡스의 글이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 글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났어요. 그런데 이 글은
스티브 잡스가 쓴 글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감동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글은 아니지만은 누군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인생을 살아갈 만큼의 어떤 부가 축적되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부와 관련 없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부를 추구하면서 살 것입니다.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이 사실은 돈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온 것입니다. 이 강의의 오늘의 목적은 돈입니다. 사실상 대학 4년 과정에서 경제학을 배우든 무엇을 배우든 사실은 돈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를 낸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죠. 그렇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조의 남학생 63이라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교수님 나이인 것 같습니다. 나 이거 못 맞출 줄 알았어요. 나오세요. 선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좋습니다. 제가 나이가 63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것이,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21살 때 야학을 시작하면서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40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20년 동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거를 해오면서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미리 이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조금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우리 오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돈이에요, 돈. 지금 어때요, 이런 거? 모두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죠. 그렇죠? 일자리도 불안정하고요. 학자금 대출도 상환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약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보자니까 삶의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것도 눈치 엄청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28살에 딸을 두고 있는데 캥거루라 그러죠.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들어봤죠. 연애도 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출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출산의 시기를 자꾸 늦추게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신문사, 언론사에서 이거를 갖다가 3포 세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한국의 가족이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가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끈끈한 하나의 조직이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5포 세대 들어보셨어요? 5포 세대. 선물 줄게요. 5포 세대 정말 몰라요? 와. 연애나 결혼이나 출산, 이거를 포기합니다. 뭘 더 포기할까요? 인간관계를 포기한답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정말로 아쉬운 일이에요. 아까 어떤 분이 그랬죠?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어요. 우리 지금 현대 사회는 정말로 인간관계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의 근거, 이유는 무엇일까요? 5포 세대라고 하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돈이에요. 사회적, 경제적 압박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꿈과 희망을 포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7포 세대가 됩니다. 사실은 이건 말장난일 뿐이에요. 앞에서 모든 것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들은 아주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7포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퀴즈를 하나 낼게요. 책이 한 권 있나요? 학자가 상환하는 것이 우리나라보다는 더욱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청년들이 빚을 지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빚을 지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때에 따라서는 평생 동안 돈에 얽매여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돈에 얽매여 살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돈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롭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자유롭습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부모님의 도움이 하나도 없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빚을 지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저는 21살 때 그때 당시에 360원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버스 요금이 7원이었어요. 360원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빚을 지고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구차하게 산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건 뭘까요? 돈과의 관계를
조금만 잘 정립해 놓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동안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돈 문제는 뭐고 돈 걱정은 뭘까요? 우리 앞에서 영상을 봤지만 우리 이 교실이 그 영상과 똑같아요. 그렇죠?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냥 예측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지적을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돈 문제는 뭐고 돈 걱정은 뭘까요? 12조에 앉아있는 우리 남학생. 도대체 돈 문제는 뭐고 돈 걱정은 뭐예요? 돈 문제는 돈 때문에 이미 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 버린 걱정은 아직 안 일어나는데 걱정.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게 우리는 질문을 했을 때 아무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을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정답만을 찾아서 문제예요. 일단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제 하나 그냥 잠깐 낼게요. 이거는 뭐 선물도 없는 문제예요.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꿈과 희망을 몇 살 때 가지면 좋을까요? 라는 초등학교 문제입니다. 1번 10대, 2번 20대, 3번 30대, 4번 40대, 5번 50대. 정답이 뭘까요? 1번 10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정확히 10대라고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슬프기 짝이 없는 문제예요.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정답은 10대예요. 우리는 꿈을 20대에도 가질 수 있어요. 하나 더 문제 낼게요. 옆집의 아주머니가 떡을 싸서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지금 집에 없어요. 이 아이는 그 떡을 가져온 옆집 아주머니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고맙습니다 해야 되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해야 되죠. 이건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초등학생들 대부분이 오답을 냈어요. 뭐라고 오답을 냈을까요? 저는 떡 싫어하는데요. 저거 떡 싫어하니까 안 먹겠다는 거예요.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정말로 정답률이다 오답률이다 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문제.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반듯한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가위로 생각이라고 하는 큰 그릇을 가위로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으로 잘라놓은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현재 있는 직업의 3분의 1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실에서는 그 사라져가는 직업을 위해서 밤 10시까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가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그 학생도 그런 공부에서 생겨난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카드 값을 내일 막아야 돼요. 이거는 돈 문제입니다. 돈 걱정은요. 내가 결혼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하는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돈 걱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는 뭘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돈 문제를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돈 걱정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살면서 걱정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걱정이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걱정은 정신적인 노력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걱정을 하지 않으면 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돈 걱정은 이런 겁니다. 돈이 없으면 나의 사회적 신분이 낮아질 것이다.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돈 때문에 인생을 허비할지도 모른다. 돈만 버느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내가 갈망하던 것들을 죽을 때까지 갖지 못할 수도 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돈에는 운명 같은 게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이 돈 걱정입니다.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모두 이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덜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거는 돈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잘 맺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놓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서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의 관계는 딱 한 가지에서 생겨납니다. 돈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과 나쁘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요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본인의 생활 습관입니다. 본인의 생활 습관 하나가 돈과의 관계를 아주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60평생을 살면서 이거 하나 깨달은 것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직까지 저만큼 살아갈 나이가 40년씩이나 더 되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나는 여러분들의 습관을, 내가 매일같이 하는 습관을 바르게 만들어 놓는 일입니다. 그 바른 습관이 여러분들을 돈과의 관계를 정말 좋게 만들어줍니다. 돈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나의 인간관계도 정말 좋아집니다. 그 돈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돈은 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워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 카드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습관입니다. 내 나쁜 습관이 내 카드에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돈 문제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돈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다 나의 나쁜 습관입니다.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돈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단 한 가지는 나의 좋은 습관뿐입니다. 돈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나쁜 겁니다.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돈 띄었어요. 인간관계까지 돈 문제로 느껴질 때 내가 돈이 없어서 친구들을 만나러 못 나가요.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고 하면 돈과의 습관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에 12번씩이라도 이 생각을 다시 하세요. 돈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놈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어느 날 나로부터 하루아침에 도망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잘못된 것. 그것은 자기의 나쁜 습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로 돈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을 가지고 경쟁자를 누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TV 광고에서 보니까 그랜저에다가 신호를 딱 보내면서 으쓱하는 광고를 봤어요. 이게 돈으로 경쟁자를 누르고 싶을 때입니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반드시 돈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듭니다. 돈과의 관계를 가장 나쁘게 만드는 것이 3번입니다. 3번이 점차 마음속에서 내 몸속에서 체화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설설 돈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철이 자꾸 들면서 돈이 두려워집니다. 왜 두려워질까요? 돈이 나한테 엄청난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어느 날 아침에 나로부터 떠나서 내 온 가족의 행복을 짓밟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것도 뭐에서 생긴 줄 아세요? 은근한 자기의 나쁜 습관에서 이미 이렇게 된 겁니다. 돈은 천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자 놈들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부자 분들이에요. 부자 놈들이라고 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돈과의 관계가 나빠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돈 많은 놈들 이렇게 말합니다. 외제차나 타고 다니는 놈들, 경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돈은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돈과 나를 천박한 관계로 맺어가면 나쁜 습관이 들기 시작합니다. 돈을 천박한 관계로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은 나의 능력 부족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 올 때 서서히 돈을 천박한 존재로 결정지어버립니다. 돈만 있으면 사랑도, 존경도, 자긍심도, 존재감도 다 있을 수 있어. 이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는 이런 말들을 우리 잘 알죠. 이것들은 6번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들입니다. 돈과의 관계를 정말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반드시 둬야 할 사람들입니다. 야, 세상 좀 똑바로 봐. 이러는 친구들. 내가 뭔가를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무슨 쇼핑몰에
주차장에서 뭐 어쨌다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돈 때문에 아주 나쁜 습관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돈 얘기만 하면 가진 짜증을 내고 막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 돈과의 관계가 나쁜 사람, 이런 것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들, 좋은 습관을 격려하는 사람, 자신의 경제적 경험에 대해 솔직한 사람, 옛날에 나는 이러이러한 돈을 벌었어, 솔직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당신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지금 여러분과 같은 젊은 세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드는 제1조건입니다. 돈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이 있는 사람, 돈에 대해서 확실히 철학이 있는 사람, 돈 많은 놈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제 돈이 뭔지만 알면 됩니다. 정말 돈은 무엇일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과 전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직업이라는 것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 의해서 일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아주 명확한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돈이 무엇입니까? 이 지금 돈에서 끝이 난다고 한다면 돈의 정의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돈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소유물을 사는 것입니다. 소유물을 사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사는 것일까요? 경험을 사는 일입니다.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은 경험을 사는 일입니다. 돈의 정의는 무엇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일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소유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갈 것은 돈을 소유하는 것과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돈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우리 인생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더욱 가치롭게 쓰는 일은 정말로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경험을 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은 물건의 소유요 경험입니다. 적인 소유물이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내가 이것을 살까 말까 할 때 이것이 과연 나에게 진정한 가치를 줄 수 있고 영속적인 소유물로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돈과의 관계가 절대로 나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이 따라오느냐면요, 돈이 나에게 슬슬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이 철학만 잘 지켜줍니다. 이 소유물과 경험으로 전환시켜주는 일이 돈의 정의입니다. 그럼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이제 어떤 선상에 놓여 있느냐 하면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노력이나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시간이 어떻게 됐죠? 10분 정도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노력이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애매합니까? 우리는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천직이라는 말 들어봤죠? 천직. 천직. 사조에서 안경 쓰신 우리 학생. 천직이 뭘까요?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직업.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직업. 그래서 정말로 하늘이 야 너는 세상에 가서 이런 일을 하거라 하는 것은 천직이에요. 그렇죠? 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6조의 왼쪽에 앉으신 이 학생. 자신에게 제일 가장 맞는 자신의 재능에 맞는 거겠죠. 그렇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겠죠. 쉽게 말하면 뭘까요? 그냥 자신이 엄청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은 내가 좋아하는 일로 진정한 가치를 가진 영속적인 소유물을 갖기 힘들어요. 그럼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지상 최대의 직업을 얻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요. 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말이에요. 어느 조직에서 누군가를 굉장히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그 좋아하는 건 1년도 넘었어요. 밤마다 잠을 못 이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건 거의 기적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이건 기적이에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과 딱 일치해요. 그게 최고의 직업.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일을 갖게 되면 그 일 자체에 뭐가 일어날까요? 의미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따를까요?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따릅니다.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직업은 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일 중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나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이런 공부를 이때까지 하지 않았어요. 이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있어요? 자유학기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그 학교 교육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얼마만큼 성공시킬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을 찾아 나서는 일이 진로 탐색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육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금전적 보상도 있고 본질적인 가치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보상도 같이 정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금전적 보상이 높아지면 본질적인 가치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 달에 1억씩 들어와요.
그때부터는 본질적 가치는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돈의 양과 잘 사는 삶은 우리가 정비례한다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실제로는 이렇다고 합니다. 일정 수준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행복의 양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말이라고 와전되었던 그 글은 이쯤에 되어서 우리는 부와 관련되지 않은 일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학자인 롤프 헨센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묻기 전에 인생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찾아내라고 충고합니다. 자기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나름의 좋은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기 삶의 방식이란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에게 정말로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1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한다. 정말로 좋은 습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정말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지닌다는 것은 곧 자기 행복을 스스로 찾고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결국에 가서 해야 할 일,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을 잘 버는 일도 능력일 수 있어요. 친구 관계를 좋게 갖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필요한 것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모두가 갖는 것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단련시켜야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것처럼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끝없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행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엘리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젊은 지금에 꼭 가져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말로 좋은 습관입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나의 나쁜 습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진 빚을 갚지 못하는 것 역시 나의 나쁜 습관입니다. 저는 취직 면접 시험을 보기 위해서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 가지만 기억해 두고 가세요. 이 세상에는 나도 알고 남들도 모두 아는 나의 단점이 있어요. 쟤는 약속을 안 지켜. 나도 약속 안 지키는 거 내가 알아요. 이거 남도 알고 나도 아는 약점이에요. 이런 거 괜찮아요.
남도 알고 나도 아는 나의 약점은 괜찮아요. 뭐가 잘못된 걸까? 남들은 모두 알고 있어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이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꼬입니다. 지금 현재라도 누군가의 관계가 꼬이고 있다면 그거는 나만 모르는 단점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성찰의 힘이 있습니다. 그 성찰을 잘하는 사람은 전전두엽의 두께가 두껍다고 합니다. 앞으로 결혼을 할 사람들은 할 사람을 찾으려면 뇌 영상 촬영을 해서 전전두엽이 두꺼운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혼 생활에 성공합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청년을 훈련시키는 것은 성 하나를 얻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앞으로 이 미래를 지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두서 없는 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좋고, 제가 한 말 중에 어느 한 마디라도 가슴 속에 담아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된다면 제가 1시간 동안 이 시간을 보낸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